7번째 순서입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 특별 공모 분야인데요. 우리 동선동 주민자치의 교육문화마을 활력분과의 이지민 위원님께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몇 시에 오셨어요? 저희 10시 기차 타고 예. 12시 한 20분쯤 도착했어요. 예. 점심은 드셨죠? 네, 먹었는데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프네요.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이건 이제 아니, 발표하시면, 예. 배가 고픈 그래요? 이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타이머 좀 맞춰주시고요. 15분으로. 예. 타이머 보시면서 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동선동 주민자치의 교육문화마을활력분과에서 주민실천 모임 너머를 이끌고 있는 대표 이지민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여한 적은 몇 번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를 위해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무척 긴장됩니다. 서울에서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듬뿍 부담스럽지만 받고 왔거든요. 용기 내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세상 너머를 만들어가는 동선동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선동 사람들 공론장을 열다. 2020년 동선동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일상에서 발생해왔던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과 기후위기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공론장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공론장이 생소하기도 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3차 공론장에서 참여한 자치위원, 일반 주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은 주민자치 활동에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유진 선생님께서는 최초 주민자치의 초대에 기후위기 주제라는 강의를 준비하셨다며 칭찬을 해주셨고, 이동학 선생님께서도 성인 대상 환경 교육에 장을 열었다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동단위에서 시도한 온라인 공론장이 도화선이 되어 2021년 동선동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동선동 사람들 실천 모임을 만들다. 동선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공론장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 회복을 위한 주민 실천 방안인 슬기로운 동선 주민 약속을 발표하였고, 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인 동선 주민 실천 모임 구성을 위해 교육문화 마을 활력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진행, 많은 회의를 거쳐 기후위기 주민 실천 모임인 너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선동 사람들 활동을 펼치다. 이제 실천 모임 너머 뛰어보겠습니다. 지구의 생존을 위해 1.5도를 지키자는 의지를 담아 2021년 1월 15일 15시 자치회 사무실 한쪽 공간에 동선 나눔 전방을 열었습니다. 나눔 전방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제 소분 판매와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등 쓰레기 없는 일상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직접 손으로 쓴 알림판을 들고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 제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삼배수세 및 뜨기와 소개, 사용을 권장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한 주민 설명회,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6월부터 주민들의 생활 속 실천 사례 경험담을 소개하는 함께해요 이별의 챌린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체가 된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머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펼쳐낸 많은 활동에 지금까지 본 화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동선동 사람들, 주민을 연결하다. 이제부터 너머는 중심점이 됩니다. 너머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와 주민대안 실천 모임인 봄봄과의 협업을 통해 지구온도 1.5도를 지키는 생활 속 장터인 쓰레기를 줄인다고 소문날 마켓을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들으시면 어떤 마켓인지 상상이 가시죠? 이곳에서는 제로웨이스트 마켓과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머는 실천 모임의 중심점이 되어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의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성북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녹색연합, 관내 새마을 분여회 등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선동 사람들, 민관 협치로 함께하다. 과연 너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너머의 나눔 전방을 방문하신 구청장님께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환경과의 제안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의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탄소 중립 활동과 양성 과정을 통해 주민 강사를 배출하고 참여 주민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관 협력 활동으로 너머는 조금씩 성장하며 다음 너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동선동 사람들. 위 사진에서 보면 너머에 쏠리는 많은 관심들이 보이시죠? 정말 이 너머의 활동은 저희 성북구를 넘어 많은 방송, 매체 이런 곳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관심들이 저희에게 자부심도 느끼게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도 했고 새로운 너머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동선동 주민자치에서의 작은 출발이 성북구를 넘어 모든 행정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실천 모임 너머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주민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기후위기, 세상 그 너머를 꿈꾸며 동선동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함께 저희 너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2, 3분 더 쓰실 수 있으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머의 구성원들은 주민자치, 교육문화, 마을활력분과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주민들도, 일반 주민들도 또는 다른 직능단체 회원분들께서도 참석하시어 함께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인식 확대에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들이 너무나 뛰어나셔서 서로가 부족한 점을 받침해 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로 좀 더 나눠볼까요, 제가? 네. 예, 시간 좀 맞춰주시고. 네. 저는 늘 궁금한 게 이 동선동 사례를 보면서 네. 왜 기후위기를 주제로 시작했나 그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올해는 다양한 활동을 한 것들을 보니까 그냥 전향 된 것 같지만 출발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네.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 네. 저희 동선동은 6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예, 예. 성신여대가 근처에 있고 대부분이 상업지구이고요.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공간보다는 원룸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일회용 쓰레기 배출이 너무나 많고 거리가 쓰레기들로 무분별하게 버린 이런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되고 또 길거리에 버려진 이 마스크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회의만 하시면 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걱정의 출발이 바로 저희 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 시대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곳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혹시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활동가라든지 뭐 지역의 어디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든지 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문날 마켓이라는 것은 저희 우리 동선동 주변에는 공유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100%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공정무역 데크가 공정무역센터 데크가 상당히 넓고 저희 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관심이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저희가 먼저 찾아가 공정무역센터에게 제안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약간 나이가 어린 그런 자녀들을 둔 예. 엄마들 봄봄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동에서는 아니지만 탁 동에서 활동하는 봄봄이라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자고 저희 주민자치에서 먼저 예.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런 거로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 그런 분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다 특징입니다. 예. 요번에 특별 공모를 네. 하셨잖아요. 네. 우리 동선동 주민자치가 그런 준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올해 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공모가 어울린 것 같은데요. 네. 그 나눔 전빵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눔 전빵이 수익 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도 1인 가구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1인 가구와 나눔 전빵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또 나눔 전빵 운영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의 변화가 있는 건지 느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한번 한 가지씩 예. 잘라서 질문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잘라서 질문을 드리니까 잘라서 대답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나눔 전빵 수익 사업인지 네.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입니다. 저희 이게 2020년도 시민 참여 예산으로 공론장을 진행했고요. 그 일부분을 남겨서 저희 전방에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물건을 팔고 나면 분명히 예. 수익이 났습니다. 예. 하지만 그 수익금은 다시 물건을 구입하는 내지는 저희가 수업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익금은 수익은 나되 내용들은 네. 다시 재환원한다. 네, 전혀 그러면 제로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인건비도 무시 못할 텐데. 저희 인건비
정말로 감사하게도 예.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예. 네,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1인 가구와 나눔 전방, 나눔 가게와 나눔 전방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 네. 나눔 전방과 1인 가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 가구에서는 대량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없고, 없죠, 예. 네. 그리고, 이런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펼치는 곳이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선 나눔 전방이 성신여대에서 뭐 이런 우리 지금 제로웨이스트 샵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전방에 와서 조금씩 소량으로 소분해서 사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와서 그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털어놓고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나눔 전방이 좋은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런티어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지속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예. 네. 물론 지금 충분한 회의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나눔 전방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두 번째 대표입니다. 예. 네, 첫 번째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이 구성을 해주셨다면 요번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대표가 될지 모르나 좀 더 확대해서 저희의 원대한 꿈은 예. 뭐 활동비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예. 탄소 중립 센터 또는 기후 위기 대응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 쭉 해서 간다라는 네네. 부분들. 그리고 우리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아까 학교 같은 것들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좀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시켜 주시죠. 예. 학교? 주민자치 학교라든지 아카데미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네. 특색 있게. 예.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정말 저희 요번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줌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러니까 도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또 재난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재난, 위기 대응, 뭐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주민자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참 잘했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기획은 누가 하시죠? 분과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교육기획, 아카데미 교육기획 같은 거. 기획하는 거. 저희 분과에서 네, 하시고 가까이 아까 분과에서. 얘기했던 시민 강사도 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시민 강사들은 몇 분 정도가 양성이 돼요? 저희가 20분 정도가 함께 출발하셨는데 예. 원래는 대면 교육으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시민 강사로 같이 출발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5분 정도가 시민 강사로 요번에 배출된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또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네네네. 전파하고, 예. 나눔 전방 말고 혹시 또 다른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있나요? 소통 공간 같은 게 동선동에? 나눔 전방이 자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저희 주민자치회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혹시 다른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도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성북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팀들, 그 다음에 녹색연합, 그 다음에 관내 새마을 분여회, 또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로 새로운 단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저희 활동의 가장 큰 꽃인 것 같습니다. 햇볕은 쨍쨍이라는 협동조합도 설립이 됐고 더 가꿈이라는 비영리 단체도 만들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끝 질문인데요. 네. 이런 다양한 활동, 기후위기에 대한 주민자치 활동이 좀 특색 있고 특별 공모에 정말 적합한 활동이라는 것들을 동선동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활동하시면서 주민들이 변화하는 지점이라든지 이게 마을이 좀 변하고 있구나 우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에 대한 주민 인식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고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주민 실천 모임이
좀 더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보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모두가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안에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의 완전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시작이 희망이라는 단어로 저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동선동의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의제가 됐고, 네.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제 네.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서히.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끝으로 우리 22년도 동선동 주민자치의 계획, 포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희 성북구 구청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20개 동 모두에 탄소 중립센터 또는 기후위기 대응센터가 설립되리라는 기대, 아니면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동선동 주민자치회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최초로 우리 탄소중립센터가 네. 이런 동선동 주민자치 활동과 어울려져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